자, 교재 295쪽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자, 정비사업 조합은 무슨 뜻이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자, 이런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모인 단체를 정비사업조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모인 단체예요. 주관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시행 못하죠. 민간에서 못합니다. 공공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의가 하나 있죠. 자,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이 시행할 때는, 자, 이때는 조합을 설립한다, 설립하지 않는다? 설립하지 않습니다. 이 토종 소유자 20 미만이 직접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그 외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종 소유자 모인 단체를 우리가 조합이다 이렇게 하는데, 조합을 만들려면은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어야 합니다. 있은 후에 바로 조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비 단계부터 만들어야 돼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은, 자, 위원장 그리고 위원 해서 5인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위원장, 위원 합쳐서 5인 이상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예비 단계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은 이 사업에 필요한 준비 업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조합은 추진위원회 구성 안 하죠. 여기는 구성해야 됩니다. 왜냐? 준비해야 할 일이 많아요. 자, 여기는 낡은 주택이나 건물 있죠?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그 낡은 주택이나 건축물의 각종 권리관계를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서류로. 자, 그러다 보니까 준비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예비 단계를 꼭 둡니다. 그럼 예비 단계에서 준비 업무가 마무리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동의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려면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받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받아야 돼요. 자,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려면은 재건축 사업은 동요건이 둘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에 단지 안에 오래된 공동주택을 단지 안에 동의받을 때,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자, 단지 전체 면적의 4분의 3 이상 소유자 동의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 이런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단지 옆에 인접지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 좀 드문데, 자, 단지 밖에 있는 인접지에는 별도로 또 동의받아야 돼요.
자, 여기 있는 토지 건축물 자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받아야 됩니다. 요즘 짓는 아파트는 단지 옆에 인접지가 없죠. 다 도로 같은 걸 설치해 놨습니다.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인접지가 있습니다. 만일에 자 재건축에 투자를 한다면 단지 안에만 하는 재건축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인접지를 포함하고 있는 걸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자, 단지 안에 것만 있는 것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접지 포함이 되는 것은 투자 조건으로 최악입니다. 왜냐? 단지 안에 개발 이익을 단지 바깥에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이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개발 이익이 없겠죠. 적어집니다. 자, 이렇게 동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그리고 이날부터 30일 내에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으로서 조합이 성립됩니다. 자, 그럼 이런 절차로 만들어진다.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1번에 추진의 구성 성인에 있어 먼저 추진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토종 소유자 가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에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거주 끝에 시장 구성이 승인받아야 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토지동 소유자 가반 동의받아야 할 사항은 박스 안에 있죠. 1번에 줄칩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갈로 떼어놓으시고 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동의받고 운영규정 줄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토지동 소유자 가반수 동의받아라 이 뜻이에요. 자, 양갈로 2번에 동의성계는 3, 4에 가서 보시고 자, 양갈로 3번에 동의 절차라고 되어 있죠. 1번에 토지동 소유자 동의받은 자는 대통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라 해서 별 내용 없고 2번에 보시면 줄칩니다.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 지원을 할 경우에는 추진에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추진위원회 주된 업무가 준비 업무죠. 이 준비 업무를 공공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나 한국부동산에서 대신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떨 경우, 이럴 경우. 자, 어느 지역에 한 동네를 재개발 사업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갑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여기는 을이, 여기는 병이, 여기는 정이. 자, 여럿이 각자 자 조합장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막 구성하면 과열이 되겠죠. 그러면은 너무 과열이 된다 싶으면은 해당 시장 군수가 자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해야 할 준비 업무를 공공 지원하겠다. 토지주택공사나 한국부동산에서 대신 준비 업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추진위원회 구성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과열될 때 이렇게 해요. 자, 이럴 때는 구성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추진위원회 기능은 3, 4에 가서 보시고 넘어가서 양갈로 3번에 창립총회 개최라고 되어 있죠. 추진위원회는 자 줄칩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절차에 따라 조합 설립 위한 창립총회 개최합니다. 그래서 인가를 설립인가 받기 전에 뭘 개최해라? 창립총회 개최예요. 그 외에 창립총회와 관련되어 있는 양갈로 4번, 5번, 6번은 다 5, 6월 달에 가서 보세요. 자, 옆 페이지 가서 정비사업 조합에 있어서 먼저 1번에 조합 설립 대상 시장 군성은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동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다음 줄칩니다. 토지동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재개발 사업을 토지동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죠.
몇 명이 미만이? 20인 미만이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뜻이에요. 자, 양갈로 이번에 조합의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중요하죠. 재개발 사업 보시면 재개발 사업의 준면회가 갈로띠름씨고 조합을 설립하려면 줄칩니다. 토지동 소유자 3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거줄 끝에 시장 구성을 인가받아야 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을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이 재개발 사업의 조합이 설립되는데 옛날에 1990년대에 재개발 사업일 때는 그때는 5분의 4 이상 동의 받아요. 80% 이상. 지금 얼마? 4분의 3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때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가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에 다 철거했는데 자, 여기 건물 하나 딱 남아 있어요. 뭐 한다고 남아 있습니까? 자기 딸은 알박기 해서 많은 돈을 받으려고. 예. 자, 그래서 90년대도 80% 이상 동의하면 재개발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대자는 뭐 해버린다? 수용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알밖에 안 돼요. 재개발 사업은 80년대는 90년대 이때도 알밖에 안 됩니다. 재개발은. 그래서 버티면 뭐 많이 줄 줄 알고 버티는 거죠. 예, 결국은 자, 이 사람 때문에 이 공사가 6개월 이상 지연이 되면은 조합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이 사람 땅 수용하면서 이 사람에게로 인한 자, 이 재개발 사업 지연했다는 손해배상 있죠? 청구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거지 되어버립니다. 거지. 다 뺏겨버려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있었는데 90년대는 있었지만 재개발은 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은 이건 또 돼요. 90년대에.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재건축 사업이라 되어 있죠. 기억의 주택단지 안에 보시면 추진위원회가 갈로띠름씨고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주택단지의 자 줄칩니다. 공동주택의 각 동 갈로띠름씨고 별 구분 소유자의 가반 동의까지 줄치고 또 갈로띠름씨고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 시장 우수에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전국에 포함된 때는 줄칩니다.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 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재건축 사업의 조합이 설립되는데 자 1990년대 재건축 사업을 이때는 동의가 전원동의였어요. 전원동의.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재건축 사업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원동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991년도 재건축 일을 좀 했는데 그때 자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자 여기에 11평짜리예요. 예,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자, 이 11평짜리 아파트 자 재건축을 여러 동을 하는데 뭐 갑, 을, 뭐 병, 정 몇 사람이 반대를 했겠죠. 왜 반대를 하니까 조합에서 이 사람 재산을 사놓아야 재건축 사업 할 수 있죠. 전원동이니까. 그래서 을병정한테는 7,500만 원의 합의를 봅니다. 그 당시 돈은 7,500만 원. 예. 이 1,500만 원짜리 들고 알밖에 통했죠. 예. 그때 당시 울산광역시에 34평짜리 아파트 얼마에 분양했을까요? 91년도 3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예, 91년도에. 예, 그러면 두 개 사고 남죠? 예. 자, 갑은 노합니다.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 자기는. 예. 그래서 결국은 갑은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자기 주위에 이제 동들 건축물 철거하죠. 그러니까 시끄럽다 공사 중지 가처분까지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원동이니까 한 사람 반대니까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을 해줍니다. 공사 못하게 중지시켜버렸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정식 재판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각각 판사가 묻죠. 니는 그럼 얼마를 요구를 하노? 이러니까 나는 5억을 달라. 지금 돈으로 150억 달라는 뜻이에요. 예. 자, 법이 전원동이니까 이 돈 안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판사가 설득을 해서 3억에 합의 봅니다. 지금 돈은 100억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돈 누가 줬어요? 조합원들의 자기 이익 분배분에서 다 잘라줬지요. 예.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가만히 둔다 안 둔다? 안 둡니다. 예. 그래서 조합원들이 너 보이면 그냥 가만히 안 두겠다. 그리고 네 끝까지 네 평생 우리 네 뒤를 쫓을 거다. 적당껏 해라. 다른 사람 7,500만 원 받고 가는데 니는 뭔데 몇 억씩 달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조합원에는 경찰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 주민등록번호 아니까 추적 들어가겠죠. 삶이 어떻습니까? 괴롭죠. 네. 그래서 3억 딱 들고 가방에 딱 쥐고 자기 모친하고 살았어요. 모친 딱 읊고 새벽 2시에 예, 딱 자기 집에 서브치 다 쓰레기니까 버리라 하고 죄인처럼 도망다니는 거예요. 네. 새벽 2시에 갑니다. 자, 추적에 들어가죠. 추적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까 주민등록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뒤로 한참 동안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됐어요. 자, 그럼 그 돈 은행에 갖다 맡길 수 있다 없다? 못 맡기는 거죠. 들고 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들고 다니다가 이상한 놈 만나가 다 뺏길 수도 있겠죠. 자, 인생이 평생 편하다. 예. 너무 돈을 피눈물 나게 해가 갈취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심하게 치는 거예요. 그 돈 10원짜리 한 푼 제대로 못 쓰고 아마 갖지 싶어요. 내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자, 부산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이거 바꿉니다. 얼마로 바꾸느냐? 5분의 4로 바꿔요. 지금은 얼마로? 4분의 3으로 바꿔놨습니다. 예, 워낙에 그때 당시에 알박기 많았습니다. 재건축은 전원동이니까.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워낙 많다 보니까 동요권을 5분의 4에서 4분의 3 바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양가로 3번에 인가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줄칩니다.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시한구서 인가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줄치면 돼요. 그러니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얼마 동의해야 된다? 조합은 3분의 2 동의해야 돼요. 자, 양갈로 4번, 5번은 다 5, 6을 따라 보시고 6번까지. 자, 2번에 토종 소유자 동의 방법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 3, 4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심하에도 3, 4에 가서 보시면 돼요. 자, 옆 페이지 동의철회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3, 4에 가서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은 3, 4를 따라가면은 딱 정해줍니다. 볼 거. 간단하게. 아시겠습니까? 몇 가지로 딱 정해줘요. 예. 그럼 그것만 딱 보면 되도록. 자, 내려가서 3번에 토종 소유자 동의서 재사용 통례라고 되어 있죠. 5, 6을 따라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4번에 조합의 성격 봅시다. 성격. 조합은 법인으로 합니다. 성립요건. 자, 줄칩니다.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밑에 줄 등기한 때 성립합니다. 명칭. 조합은 명칭에는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 민법 준용. 조합에 관해서는 이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옆 페이지 가시면 조합원의 자격 등이라고 되어 있죠.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줄칩니다. 정비사업의 조합원까지 줄치고 갈로 떼어넘으세요. 토지 등 소유자 줄치고 관란이 줄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대까지 줄치고 자, 그 두 줄 줄친 거 있죠? 거기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 여백에다 이래 써야 돼요. 자, 재개발 조합원이 되려면은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 재개발 사업에는 조합원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자, 사업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불문하고 다 조합원이 됩니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라는 것은 토종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로서 사업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 조합원이 돼요. 자,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되려면은 자,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자,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자,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건축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자, 재건축 사업에 뭐까지 해야 되느냐? 동의까지 해야 됩니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되려면은 토종 소유자, 즉 건축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사업에 뭐까지 해야 된다? 동의까지 해야 돼요. 반대자는 될 수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 자, 그래서 그 두 줄이 이런 뜻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런 뜻이다라고 메모했습니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말부터 그 이하 내용은 다 3, 4례 가서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 박스 내용 있죠? 그것도 많죠? 그것도 3, 4례. 시험에 돌고 딱 한 3가지 딱 정해집니다. 그거만 봐라. 예. 자, 이제 넘어가서 6번에 조합 임원의 구성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임원의 구성. 조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 이사감사를 임원으로 두는데 이 경우 다음 줄칩니다.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영업을 하는 자 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조합장이 되려면은 선임부터 관리처분 인가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거주를 하든지 영업해야 조합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임원은 즉 조합장이나 이사감사는 되려면 자격이 박스에 1, 2번 있죠.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줄칩니다.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 1년 이상 되거나 이번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 줄칩니다.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조합장이나 이사감사가 되려면 자격이 1년 이상 거주하든지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받을 때까지 정부에 거주하든지 영업해야 됩니다. 왜 이런 요건을 요구를 하느냐? 1990년대 자,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거 가보면은 조합장이나 이사 같은 사람들이 다 떠내기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동네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다 전직 사기꾼들이에요. 그 조폭이고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큰 돈 챙기려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떠내기들이 소위 말해서
조합장이나 이사감사 임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 제대로 사업을 합니까? 자기 뒷주머니 채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채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 같은 경우에 거지 같은 게 조합장하고 조합장을 20년 합니다. 사업 끝날 때까지 혼자서.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자기 재산이 얼마? 100억대 이상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게 다 뒤로 다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시공사한테 조합장이면 아파트 10채는 기본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시공사 선정해 줬다고. 네. 그런 식으로 부정부패가 일어나니까 자 소위 법으로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떠내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자 임원의 수 보시면은 조합에 두는 줄칩니다. 이사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합니다. 다만 토종 소유자 수가 100인 초과할 경우에는 이사수를 5명 이상으로 합니다. 이 3번의 선거관리 위탁,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이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 같은 이런 선거관리하는 국가기관이 일개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 선출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해놨다. 왜? 1990년대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 가보면은 조합장 선출한다, 이사감사 선출할 때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아니라 완전히 썩은 선거예요. 썩은. 저도 뭐 물론 옆에서 봤지만은 그 당시에 조합장 선거한다 이러면은 후보가 ABCD 나오겠죠. 뭐 어떤 뭐 기표소에 들어가가 아무도 모르게 내 누구 찍고 이런 게 아닙니다. 표 찍었죠. 그러면 자기가 찍은 후보 앞에 가요. 이렇게 보여주면 니 찍었다. 그 뒤에 돈봉투 있습니다. 꺼내 갈아줍니다. 아셨습니까? 여기 후보한테 가서 나 니 찍었다 하면 여도 돈봉투 하나 꺼내줘요. 예. 그 표 한 표 주면은 그 당시 돈으로 1, 20만씩 줬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주 양반입니다. 예. 자, 워낙에 큰 돈을 빼물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 선거할 때는 활극이 일어나죠. 예. 칼이 날라댕기고 돌이 날라댕기고 강목이 날라댕기고 엉망입니다. 저희 그런 식으로 엉망으로 선거를 하니까 나라에서 개입해서 누가 관리하겠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요즘에 대부분 조합장 선거할 때는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들어와요. 아셨습니까? 너무 그렇게 엉망으로 선거했기 때문에. 자, 임원의 임기 줄칩니다.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 안에 정관에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럼 몇 년 동안 한다? 6년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했죠, 혼자. 조합장, 이사감사 딱 한 번 뽑아보면 그 사람들 절대로 안 비킵니다. 왜? 계속 돈이 들어오는데 끝까지 지켜요, 그 자리를. 그래서 한 사람이, 조합장 한 사람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조합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하게 심하죠. 양갈로 5번의 임원의 선출은 3사례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조합 임원의 직무 등 조합장.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며 총회 대인의 의장이 됩니다. 조합장이 대인의 의장이 될 경우에 대인으로 보고 자, 이번에 조합의 대표 줄칩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자, 겸직금지 그냥 봅시다.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가 없어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줄칩니다. 조합의 임원이나 전문조합 관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격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틀리게 안 나와요. 주의할 거는 제일 마지막 거 미음이라 돼가 있죠. 밑줄 칩니다. 이 법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조합 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줄 칩니다. 당연 퇴임합니다. 자, 기억에 이러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즉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자, 그 다음에 선임 당시 그에 해당된 자였음이 판명이 된다든지 조합임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당연 퇴임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줄칩니다.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퇴임되기 전에 한 행위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4번, 5번은 동그라미 4번, 5번은 3, 4를 보세요. 8번 정관기재사항. 정관이라는 것은 조합 내부 규칙을 말하죠. 자, 조합에는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들어가는데 정관사항이 1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 18번까지 돼가 있죠. 예, 버리세요. 안 보셔도 돼요. 예. 자, 표준정관의 보급. 표준정관은 시도지사가 작성 보급합니다. 그리고 정관의 변경. 줄칩니다. 조합이 정관을 병행할 때는 총회에서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시장 구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줄칩니다. 1의 2, 3, 4, 8번, 13번, 16번의 경우는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정관 내용 중에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받아야 변경되는 내용을 자주 물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참고라고 되어 있죠. 2번에 밑줄 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조합은 자격 줄치고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줄치고 정비구의 위치 면적 줄치고 조합의 비용 부담, 조합의 회계에 관한 거 줄치고 그다음 정비 사업비의 부담 시기 절차 그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이런 사항을 병행할 때는 얼마 동의받아야 된다? 3분의 2. 자주 묻습니다, 시험에. 자, 이제 옆에 가서 9번의 시행규정 작성은 5, 6월 달에 보세요. 자, 10번 총회 소집과 의결로 갑시다. 총회 소집 1번 조합원의 구성에는 총회를 두어야 됩니다. 2번 줄칩니다.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은 5분의 1 이상 줄치고 갈반의 정관의 기재사항 중 줄칩니다. 조합 임원의 권리 여부 보수, 선임 방법, 변경,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10분의 1 이상 줄치고 또는 또 줄칩니다.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자, 그래서 총회는 조합장이 소집을 하되 조합장 직권을 해도 되고 조합은 5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임원에 관한 것일 때는 10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대윤일 때는 3분의 2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구성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왜 그러느냐? 자, 1990년대 재개발 사업 가보면은 이 조합장이에요. 얼병이 이사고 정이 감사합니다. 다 한 통속이에요. 조합장이 하도 뒤로 많이 챙겨 묵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사퇴해야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조합장 선출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조합장. 선출하는데 A가 입후보했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자, 그럼 A가 조합장 되는 순간 갑을 변정은 뒤에서 빼문 돈들 다 횡령 배임으로 처벌받아야 되죠. 추징 다 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가 죽는데 테러해버리죠. 가차없이 테러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밤에 어둑한데 A 혼자 갈 때 뭐가 뒤에 와서 뱃돌로 머리 쳐버리죠. 네, 죽도록 칩니다. 죽든지 식물인간 되든지 둘 중 하나. 네. 자, 그리고 이제 A가 그냥 못 놓았어요. 그럼 다른 사람 놀 사람 있다. 놓으면 또 당하는데 아무도 안 놉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갑을 다시 제출해요. 아무도 안 놉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 시장 군수가 선출해보죠. 예,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예, 하도 이런 짓을 많이 하니까. 예. 자, 4월에 총회를 소집한 자는 총회 개최되기, 자, 밑줄 칩니다. 7일 전까지 밑줄 치시고,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서면 의결권 행사 기간, 장소 등 서면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합니다. 조합의 총회를 소집할 때는 7일 전에 미리 알려주라 이 말이죠. 자, 이제 넘어가서 총회 의결. 그 다음 페이지 총회 의결 사항이 박스 안에 여러 가지 있죠. 버리세요. 자,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에 밑줄 칩니다. 총회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과반 찬성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총회 의결할 때는 자, 조합은 과반 출석하고 출석 조합은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라 뜻이. 자,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찾았습니까? 옆에 씁니다. 턱칙이라고 썼어요. 턱칙. 턱칙. 자, 거기에 1의, 자, 밑줄 칩니다. 1의 지역과 치어서의 경우에는 조합은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줄 쳤어요. 지어시 위에 보시면은, 자, 그게 지어 찾았습니까?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변경이라 되어 있죠. 구체적 공사 계획 작성 변경. 그 다음 치어선 보시면은 관리처분 계획 수립 변경이라고 해놨죠. 그 두 가지 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하나는 구체적 공사 계획, 하나는 새 아파트 바꿔주는 계획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출석과 관계없이 전 조합원의 얼마? 과반수 동의받아라. 전 조합원입니다. 다만 다음에 또 줄칩니다. 정비 사업비가 100분의 10 가로 떼놓으시고 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조합은 3분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됩니다. 자, 사업비가 10% 늘었다는 개인 부담이 10% 늘었다는 뜻이죠. 이럴 때는 전 조합원의 얼마? 3분의 이상 동의받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은 동그라미 5번, 6번은 오르글따리 보시고 동그라미 7번 찾았습니까? 7번 옆에 씁니다. 출석 정족수라고 썼어요. 출석 정족수. 옛날에 이 조합 총회 열면 아무도 안 와요. 저도 다 바쁘니까. 그 조합은 없는 총회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출석해야 자, 이 총회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줄칩니다. 총회 의결은 조합은 얼마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 자, 갈로 떼놓으시고 다만 다음에 또 줄칩니다.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을 의결한 총회는 대통령이자 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요. 창립총회나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을 의결한 총회는 중요한 총회죠. 이는 100분의 20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자, 8번, 동그라미 8번은 그 별 내용 없어요. 왜냐? 우리가 코로나 시대죠.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한창 코로나 심할 때 총회 연다 못 연다? 대면하면 안 되잖아. 모이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전자적으로 총회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맡긴 규정인데 뭐 이제 지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8번이나 9번은 안 보셔도 돼요. 자, 이제 대의원회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기구입니다. 1번에 줄칩니다.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합니다. 여기는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뭐? 두어야. 꼭 두어야 돼요.
이번에 대의원에는 조합은 10분의 이상을 구성하는데 다만 조합은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 조합은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밑줄 칩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이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자, 조합장이 아닌 조합이면 누굴 말합니까? 위에 서세요. 이사, 감사입니다. 이사, 감사는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4번에 대의원에는 총회 의결 사항 중에 대통령이 정한 사항 외에는 총회관을 대행할 수 있는데 대행할 수 없는 대통령이 정한 사항은 이 책에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예. 이거 단어 보면 양이 많아서 뺀 것 같아요, 느낌에. 자, 그래서 나중에 뭐 새 교재 요약집 놓으면 거기 소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양갈로 이번에 주민대표는 3, 4에 가서 보시고 옆 페이지 양갈로 3번에 토종 소유자 전체라고 되어 있죠. 그걸 5, 6을 따라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합에 관한 거고 이제 5번, 6번 절차로 갑니다. 자, 이제 사업 시행계획. 자, 사업 시행계획 구체적 공사 계획을 했죠. 예. 이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을 시행자가 합니다. 이걸 작성해서 자, 사업 시행 자, 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자, 그 인가를 받아야 이 구체적 공사 계획이 어떻습니까? 확정이 됩니다. 이 관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사업 시행 계획서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사업 시행자는 정비 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 사업 시행 계획에 들어간 내용이 박스 안에 13가지 소개되어 있죠. 그 갈로 묶고 옆에다 씁니다. 자, 구체적 공사 계획이다라고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시험에 가장 잘 묻는 내용이 그 사업 시행 계획서에 들어간 내용 13가지 있죠. 이걸 제일 시험에 잘 물어요. 또 13가지 다 물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는 만큼만 딱 정해줘야 되죠. 예. 자, 사업 시행 계획은 구체적 공사 계획을 했죠.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1번 토지용 계획, 건축물 배치 계획 포함해서 이 공사 계획이죠. 2번 정비 기반 시설, 공동시설 설치 계획, 공사 계획입니다. 3번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 주거 이주대책. 자, 공사를 하려면 주민이나 세입자 이주시켜야 되죠. 그것도 공사하기. 5번에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정부인 내 가동 설치, 폐쇄로 테러빈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 자, 직접적인 공사 계획입니까? 이런 간접적인 겁니까? 간접적이죠. 그래서 요거 묻는단 말이에요. 5번 체크. 자, 그 다음에 6번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공사 계획이죠. 갈로 아래 밑줄 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어떻다? 제외. 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사업시행계획서, 공사계획에는 임대주택 건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7번에 자,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계획. 자, 단 갈로 안에 줄칩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 경우는 어떻다? 제외합니다. 자, 주관경 개선 사업은 건설되는 주택이 전부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에요. 이걸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 건설 계획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경 개선 사업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계획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주관경 개선 사업 자체가 전부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다 짓기 때문에 별도로 이 계획을 만들어 넣을 필요는 없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관리 위탁주택 건설계획, 공사계획이고 9번에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공사계획이고 10번에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 당연히 공사계획이죠.
11번 교육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은 공사계획입니까? 간접적인 계획이에요. 간접적인 거죠. 11번 체크.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의 가능성 공사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볼 거는 5번, 11번은 간접적인 공사계획인데도 들어간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 6번, 7번은 자, 재건축 사업이나 중앙경 개선 사업에서는 적용이 안 되죠. 그 네 가지만 딱 주의하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시험에 내면 딱 그거 넷 중에 하나는 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감이 신고로 가서 사업 시행자는 갈로 띄어넣으시고 둘째 줄 끝에 옵니다.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업 시행 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령이 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줄칩니다. 시장 문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하고가 줄치고, 인가받은 사업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 중지 폐지할 경우도 같습니다.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확정이 됐다 이 말이죠. 자, 옆 페이지 가서 양갈위문의 관계서류 공란과 의견 청취는 3, 4에 가서 보시고, 3번의 통보동에 가서 1번 인가 여부 결정 통보. 시장 구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줄칩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 제출일수 날로부터 6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며칠 안에 인가 여부 결정해 줍니까? 60일 내에. 자, 동그라미 2번 사업시행계획 인가 작성고 시 그냥 읽고 갑시다. 시장 구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갈로 떼어놓으시고 를 하거나 정비사업 변경 중지 폐지할 경우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고시합니다. 내려가 4번의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동요권은 3, 4에 가서 보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양갈로 분의 인허가 등 의제 찾았습니까? 버리세요. 옆 페이지 가면 양갈로 6번에 기반시설 기부 체납 기준이라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이제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특례.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가끔 한 번씩 봅니다. 그리고 잘 안 와요. 1번에 교육감 등과 협의 찾았습니까? 그는 3, 4래. 2번에 지정개발자 정비사업비 예치 등도 3, 4래. 3번에 존치 또는 리모델링은 5, 6월 달에. 옆 페이지 가면 4번에 순환 정비 방식의 정비사업 등 제목 찾았습니까? 그건 버리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재건축 사업의 특례 등으로서 1번 재건축 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공주택 규모, 주택건설 비율이 되어 있죠. 그거는 5, 6월 달에. 자, 이제 책을 넘겨서 322쪽에 가시면 2번 재건축 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옆 페이지 가면 3번에 재건축 사업 매도 청구라고 되어 있죠. 3, 4에 가서 보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에 건축법 등 완화 적용 찾았습니까? 버리세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특례 등이 있어서 양갈비는 공주택 매입 면제는 3, 4회. 그 다음 페이지 양갈로 2번, 3번 있죠? 버리시고. 4번에 주거환경 개선구역의 용도적 지정 의제는 3, 4회. 5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등치 등 보상에 관한 법률은 버리시고. 그 다음 페이지 6번 건설산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도 버리세요. 자, 버렸습니까? 자, 이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으로 가서 1번 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 설치에 관해서는 3, 4회. 옆 페이지 가면 2번 토종 소용사유라 되어 있죠. 3, 4회. 자, 이제 넘어가면 3번에 자,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이라 되어 있죠. 5, 6월 달에. 자, 그래서 3, 4월에 본다는 것은 시험에 한두 번 나오는 거고 5, 6월 달은 아예 아직 출제도 안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아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절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 관리처분계획 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절차가 이제 끝나서 이제 관리처분계획 방법 절차로 가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갑니다. 이제 칠판 다 지워도 됩니다.